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내용은 아무래도 비트코인 1억 돌파 축하 형태로 긍정적인 주제 내용으로 좀 다뤄보았고요. 그 다음에 약간 아쉬운 내용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일단 블랙록 피델리티 비트코인 ETF 거래 점유율이 70%나 육박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이게 되게 재밌는 점은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자본 유입세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많이 보이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봤을 때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번스타인 쪽에서도 비트코인 15만 달러 도달이 확실시 되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들도 나와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번스타인 전문가들은 ETF 자금 유입과 유출이 반복되겠지만 주요 ETF 발행사들은 IIA 그리고 개인은행 종합증권사, 국채, 연금 같은 기타 전통 자본풀과 통합을 아직 시작조차 하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여기에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측정을 했었을 때는 여기가 아직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으니까 더 많이 갈 수 있다 라는 강조에 따른 메시지를 던졌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리서치 업체는 비트코인 대안 투자 방안으로 비트코인 채굴주를 지목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 안에서도 분명히 호재를 받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마이닝 업체들에 따른 주가도 엄청 많이 오를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마이닝 업체들이 이제 각 실적이 어떻게 나와주느냐에 따라서 또 교차가 만감할 수 있거든요. 최근에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와 그 다음에 벡트 보게 되면 코인베이스만 더 많이 올라가고 벡트는 생각보다 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죠. 물론 이제 벡트가 자산 부분의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주식을 증자했던 측면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채굴업체에 상장되어져 있는 주식들도 거의 100%다 현금 흐름이 좀 부족하며 증자로 메꾸기 때문에 진짜 채굴주를 접근하는 방식은 당연히 테마성으로 좀 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번스타인은 여기에서도 반감기 이후 채굴 역량이 감소를 하면 채굴업체의 10에서 15%가 가동을 중단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상대적으로 라이엇과 클린스파크의 추가적인 시장 점유율 확보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어2 사이드체인 솔루션 디파이 NFT의 개발이 되면서 채굴자 수익 수수료의 5% 지속 가능한 15%를 증가성을 만들어내지 않겠냐라는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되면 이제 상징적인 의미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비트코인 개발자 연합이 BRC20을 표준을 공식화했다라는 게 상당히 의미가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굴회사에 따른 쪽에서도 불만이 가중이 나오지 않으면서 이제 채굴 노드 부분에 따른 운영은 좀 안정한 형태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 안에서 이제 표준 토큰 공식화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무언가 디파이나 레이어2나 좀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막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매번 좋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어요. 아쉬운 점은 뭐가 있겠습니까? 다가오는 BRC20이 사이즈가 커질수록 BRC20 안에서도 무리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애들이 분명히 등장을 할 거고요. 그쪽에 만약에 돈이 많이 모였을 때 또 터져 나갈 수 있을 만한 비트코인의 변동성이 여기서 거의 다 나올 확률이 매우 높다라고 저는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수익 유입량도 11일 기준점으로도 여전히 꾸준하게 2천억 원 정도 규모에 있는 자금이 계속 꽂혀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좀 차이점이 있다라는 건 아무래도 아크 인베스트, 비트와이즈, 피델리티 이런 쪽이고 그 다음 후발주자 쪽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이 좀 생기고 있구나 정도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BTC 쪽에서도 여전히 이제 경쟁 구도가 좀 많이 밀리니까 이제
최근에도 알트코인에 있는 펀드 규모를 따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출범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이런 움직임을 좀 볼 수가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억 돌파하고 나서 SNS 분위기를 좀 보았더니 언급량이 55%나 증가를 좀 했다라고 합니다. 이런 점이 좀 괜찮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RC202 토큰의 상승세는 이제 연합에서 인정을 해주었던 퍼포먼스가 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으로 여기에서도 또 보게 되면 유명인들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했는데요. 자, 톰 리가 연말까지 15만 달러를 돌파할 것 같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영국에서 ETN 승인 가능성 상승세를 이끌었던 주역으로도 또 보여준다라는 내용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시우드가 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엔비디아를 팔고 우리는 코인베이스를 좀 샀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에 이제 돈 넘은 누나는 일단 엔비디아 내용만 본다라고 하면 약간 비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AI 코인의 테마를 좀 볼 때는 약간 좀 고민을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상자산의 발전, 새로운 자산군의 비트코인에 제대로 이해되거나 완전히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여기에 높은 가치를 낼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2025년도에는 더 많은 기대감도 좀 있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JP모건이 오스트레일리안 파이낸셜 리뷰에서 비트코인 자체는 무엇인지 난 잘 모르겠지만 담배 피울 권리와 같은 형태로 나는 좀 보고 있다. 그래서 그 권리를 옹호한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좀 블러핑이 좀 있어서 어떻게 좀 걸러서 들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이번에 또 한 번 펌핑이 나오고 파급력을 만들어냈던 또 조력자 중에 한 분은 여전히 셀러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번 셀러형이 12,000개를 추가 매입을 함으로써 이것도 0.625 쿠폰과 42.5% 전환 프리미엄으로 8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행을 완료를 해서 추가 구입을 좀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비트코인 여전히 사상 최고치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빌 에크먼도 자기의 트윗에다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 채굴량 에너지 사용 증가가 비용 상승적인 측면으로 연달아 좀 될 것 같다. 근데 빌 에크먼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래서 비트코인 무한대로 올라가고 에너지도 치솟고 이런 형태가 보여지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지 않겠냐라는 의견이 이번에 좀 보여지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또 여전히 순자산 규모가 계속 커져 나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봤던 뱅가드에서 S&P 500, 블랙록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S&P 500에 있는 ETF가 순자산 규모가 거의 200억 정도에 달하는데 벌써 비트코인이 100억 정도가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으로 또 봐야 되는 건 이 안에서도 제가 분명히 이야기를 했죠. 지금 시점에서 매도하는 게 맞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언론과 똑같이 하면 여러분들은 돈을 못 봅니다.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 수익률이 어느 정도 크게 나아져 있는 사람은 그냥 시즌이 아웃 되기 직전 때까지는 계속 들고 가는 게 좀 맞다라고 봅니다. 계속 돈이 들어오는 구도가 더 많은데 왜 지금 시점에서 굳이 매도를 하려고 할까요? 그리고 선물 매도를 굳이 할 필요성은 전 없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계속 청산 규모가 계속 털리고 있고요. 이번에 커뮤니티에서도 전재산 날렸다라는 분들도 간혹 보여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긍정적인 이야기로는 트럼프 씨가 이제 비트코인 투자 유저들의 층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 아니까 이제 향후 비트코인 결제 허용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가 이게 꺾이지 않았다라는 것도 채굴자들의 수입이 급격하게 증가를 했죠.
왜? 단기간에 더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러니까 나오는 물량이 있는 개체 수는 적고 그러면서 가격은 더 단기간에 더 빨리 올랐고 그러면서 오히려 채굴자들에 따른 부담 요소는 더욱더 적게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굴 전환 시점에 따른 조정도 저는 좀 소폭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국인들의 투자 비중을 좀 본다라고 하면 여전히 아직도 좀 적다. 왜냐? 이제 막 시작을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맘카페 쪽에서도 이제 비트코인에 따른 언급이 좀 있었고 그 다음에 더 웃겼던 건 제가 지하철을 타도 이제 매장을 가도 제가 움직였었을 때 항상 휴대폰을 이제 좀 보거든요. 예. 보면 진짜로 업비트 많이 봅니다. 예. 근데도 아직은 멀었다. 왜? 전체 지하철 중에 제가 한창 불장일 때 기준점으로 보게 되면 한 사람만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고요. 최소 못해도 그 공간 안에 못해도 5명 이상은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두 명밖에 안 보고 있다라는 점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개인 투자자 진입 절반 정도 이루어졌는데 아직은 아니다 라는 내용인데요. 여기에서도 현재 사이클 개인 투자자 진입은 절반으로 이루어졌고 비트코인 유포리아 심리도 절반쯤에 도달을 했는데 아직 미실현 이익이 높다라는 것은 모두가 수익 상태일 때 시장이 정점에 도달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아직 그 시점이 도달을 안 했죠.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크게 부담 요소를 가질 필요성은 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더리움 탱콩 업그레이드 곧 됩니다. 네, 제 방송 올라가고 나서 아마 이제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것도 이제 조만간에 업그레이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갑이 닫겠죠. 지갑이 닫히면 알트코인에 따른 펌핑이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더리움 펀딩 비율에 따른 내용도 있기도 했었는데 이 펀딩 비율이 너무 과하게 올라갔었을 때가 고점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고점이다라고 보다 보기보다는 좀 더 올라가고 나서 생각을 해도 늦지 않는다라는 걸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주장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계속 글을 남기기도 하지만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요. 자, 이게 이제 월봉 차트로 보았을 때도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분명히 남겼죠.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21년도 때 6개월 연속으로 올랐다. 6개월 연속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다. 그럼 7개월 차가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번스타인도 채굴 업체들에 따른 전환 시점에서 비중이 한 요 정도가 차지를 할 것이기 때문에 모태도 이렇게 불장일 때 이제 대부분 블록체인 노드 생성 주기가 좀 타이밍이 길어지거나 늘어지거나 하면 그거의 선물에 따른 영향도를 예측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긍정보단 부정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6개월 추에서 7개월 차를 갈 수 있지 않겠냐. 가능성은 있긴 하지만 계속 돈 남은 운하에 있는 그런 행동 패턴을 보게 되면 최근에도 코인베이스를 팔고 엔비디아를 팔면서 코인베이스를 사면서 코인베이스를 또 되파는 형태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세금에 있는 시기가 오면 리밸런싱을 해야 되는 물량을 어느 정도 가져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바라보는 시점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 7만 형태에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해도 이제 거의 끝점에 가까웠기 때문에 추세적으로 끝점에 가까워졌기 때문에 아마도 조정은 좀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근데 이 조정 부분에 있었을 때도 조정의 낙폭으로 인해서 좀 내가 삽파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했는데 전제 조건은 뭐냐? 이미 수익이 크게 나셨던 분들은 파지 말라니까요. 더 많이 살려고 할 생각을 더 많이 가지라니까요. 삽팔 잘못하면요, 여러분들 평단 관리만 올라갈 뿐이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평단에 관련된 영상을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미 신규 진입자 부분에 고민이 많죠. 그냥 소액이라도 사시라니까요. 소액 사셨으면 좋게 못해도 100만 원 없다라고 해서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까?
없죠. 물려도 어차피 반토막 나도 50만 원입니다. 그러면 물을 탄다라고 해도 그 다음 100만 원 가지고 물을 탄다라고 해도 문제될 게 없죠. 오히려 비트코인을 더 많이 매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액에 있는 기준점은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못해도 최대 200만 원대까지는 투자를 해서 그 다음 물린다라고 해도 크게 문제될 건 없다. 왜? 이거는 그 대신 전제 조건 하나가 더 있죠. 무조건 초장투자 10년 이상 장투자에 한해서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시즌 아웃 형태로 먹으려고 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저는 오히려 비트코인보다 이더리움을 선택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자, 여기서도 핵심 사항 다 나와져 있죠. 자, 기존에 레이어 있는 쪽이 수수료가 미친 듯이 100분의 1로 절감이 될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게 진짜로 될 것인지를 좀 볼 필요성이 있어요. 이게 가장 크다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타까운 건 그만큼 소각량이 매우 많이 둔화가 되겠죠. 그래서 뭐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투자할 때마다 항상 마인드 인식을 제가 항상 캐치를 해보면, 하나를 얻었으면 또 하나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형태는 이 세상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이 투자에 시간을 다 쏟아붓고 있으면 내 체력은 오히려 깎이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등가 교환이라는 게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내외가 진짜 어마무지하게 돈 욕심이 많다고 해도 그 돈 욕심을 어느 정도 그거를 커버를 하려고 하면 그만큼 노력도 수반을 해야 되고, 나머지 것도 커버를 쳐야 그나마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정도가 되겠죠. 근데 이 시점에서는 여러분들 마음이 좀 갈팡질팡한다라고 하면 그 갈팡질팡에 따른 해석을 제가 이렇게 좀 풀이를 해드렸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 10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200만 원 없어도 살 수 있잖아요. 그 대신 지금 시점에서 저는 강력하게 그냥 추이로 계속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자, 13년도 때 최고점 찍고 전고점 돌파하고 더 갔어요. 예, 그리고 18년 때도 전고점 찍고 더 갔습니다. 근데 왜 이때쯤에서는 왜 그렇게 공포감을 많이 질리고 있을까요? 계속 사줄 수 있는 대상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말이죠. 저는 그게 좀 의아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